8장 반응 속도론과 화학 평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84쪽을 펼쳐보십시오.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입니다. 반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응물의 농도 변화량, 생성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입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변화될 때 농도가 얼마만큼 변화되냐. 그렇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측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시간이 0에서부터 시간이 10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이 경과가 됐을 때의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측정하기 때문에 초기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반응들은 몇 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반응물들의 농도가 확실하게 일정한 만큼 감소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또 일정한 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시간이 0을 기준으로 해서 1분 단위 또는 몇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지 A와 라지 B가 반응해서 라지 C와 라지 D가 생성되는 이 반응에서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를 스몰 A, B, C, D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면은 반응물 A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반응물 A의 농도 변화량. A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이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농도가 감소하죠. 변화량이 음수가 됩니다. 반응 속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야 전체 값이 양수가 됩니다. 또 B를 기준으로 하면은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B의 농도 변화량. B도 반응물이기 때문에 농도 변화량이 음수이죠. 앞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야 전체 반응 속도가 양수가 됩니다. C는 생성물입니다.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C의 농도 변화량. 생성물이기 때문에 농도가 증가함으로 변화량이 양수. 따라서 앞에 부호는 플러스 부호가 되겠죠. D도 생성물이기 때문에 앞에 부호가 플러스 부호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이것이 반응 속도의 정의인데 이번에는 A, B의 개수가 서로 같지 않고 개수가 다르다고 생각할까요? A의 개수가 1이고 B의 개수가 2다라고 하면은 A가 1몰만큼 감소할 때 B는 몇 몰만큼 감소해요? 2배만큼 감소해서 이 2몰만큼 감소하겠죠. 따라서 B의 이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이 A의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보다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의 개수로 나눠져야 되겠죠. 이 값이 이 값보다 2배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로 나눠져서 2분의 1을 곱해줘야만 이 두 개의 등식이 성립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들 서로 다른 물질들의 농도 변화량을 이용해서 반응 속도를 이렇게 정식으로 설명할 때는 각각의 반응 속도에다가 어떻게 개수의 역수를 곱해줘야만이 이 콜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반응 속도라고 하면은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개수의 역수를 곱해줄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수의 역수를 곱해줘야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반응 속도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법칙이 괄호 2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반응 속도 법칙이라는 것은 반응물들의 농도와 그리고 속도 상수로 반응 속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A와 B가 반응해서 생성물 프로덕트 P로 가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 상수를 스몰 K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를 반응물 A, B의 농도 그리고 속도 상수의 곱수로 표시한 것. 이걸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서 A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반응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A의 농도 변화량. A가 반응물이기 때문에 농도 변화량 음수죠. 앞에 마이너스 부를 붙여야 전체 이 반응 속도가 양수가 될 테고 이 반응 속도를 속도 상수와 AB의 농도 곱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반응 속도 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A의 농도의 지수항으로 있는 스몰 m 그리고 B의 농도 지수항으로 있는 스몰 n이라고 하는 것을 반응 차수라고 하고 반응 차수는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전체 반응 차수는요.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이 지수항으로 있는 반응 차수의 합을 하면 되겠죠. 이 반응에서는 전체 반응 차수가 스몰 m 더하기 스몰 n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84쪽 중간에 보면은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나옵니다.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표시하죠. 평형상수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또 단위를 생략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속도상수는 반드시 단위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단위를 보면은 이것이 몇 차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1차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반응 속도
과 이렇게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다. 또는 어떤 반응은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이기 때문에 전체 반응 차수 2차죠. 또 어떤 반응은 A에 대해서 1차고 B에 대해서 2차이기 때문에 전체 반응 차수는 3차입니다. 그때 속도 상수가 어떻게 나타날까? 농도 변화량으로 해도 되고 기체들의 경우에는 부분압의 변화라고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농도를 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단위 시간 변화량 당의 농도 변화량을 나타낼까요? 자, 여기 이 반응 속도 법칙에서 A는 농도잖아요. 1차죠. 자, 농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몰 농도 퍼 세컨드고 오른쪽에는 몰 농도밖에 없으니까 속도 상수가 뭐가 돼야 될까요? 세컨드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 상수의 단위가 시간 분의 1 또는 초 단위로 해서 초분의 1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것은 몇 차 반응이라고요? 예, 1차 반응. 거꾸로 얘기하면은 1차 반응의 경우에는 속도 상수가 바로 1/세컨드로 표시가 되더라. 2차 반응입니다. 반응 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변화량당의 농도 변화량이죠. 그래서 초분의 몰 농도. A의 농도에 대해서 1차, B의 농도에 대해서 1차. 양쪽이 이퀄이 성립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속도 상수에 뭐가 들어와야 양쪽이 이퀄이 성립돼야 되겠죠. 먼저 몰 농도가 한 개 소거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몰 농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곱해서야 당연히 이 몰 농도 한 개만 남겠죠. 또 이 세컨드 분의 1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의 세컨드 이렇게 표현돼야만이 몰 농도 소거되고 세컨드 분의 몰 농도가 돼서 양쪽의 단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반응의 경우는 속도 상수의 단위 값이 몰 농도 세컨드 분의 1. 3차 반응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몰 농도 제곱 세컨드 분의 1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평형상수는 그 단위를 쓰지도 않고 단위를 생략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 속도론에서 다루고 있는 반응 속도 상수는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되고 또 거꾸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를 하면은 그 반응이 몇 차 반응인지를 우리가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4쪽에 보면은 반응 속도 법칙, 반응 속도 식을 어떻게 실험적으로 구하냐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죠. NO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NO2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반응이 N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 O2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 개수가 2라고 해서 2차가 아니에요. 또 O2 앞에 개수가 1이라고 해서 1차인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자, 실험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죠. O2의 농도가 실험 1, 2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NO의 농도를 몇 배를 증가시켰습니까? 2배로 증가시켰죠. 그랬더니 이 생성물인 NO2의 초기 생성 속도가 몇 배가 됐냐면은 4배가 되었어요. N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 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 2차 반응일 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2차가 돼야만 그 농도가 2배가 되면 2의 제곱이 돼서 속도가 4배가 되잖아요. 이번에는 실험 몇 번하고 몇 번을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실험 2번과 실험 4번을 비교해 볼까요? 실험 2번과 실험 4번에서 보면은 NO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O2의 농도가 0.015에서 0.030으로 2배로 변화되어 있죠. 반응 속도는 몇 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 2배로 되고 있죠. 그 말은 O2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 1차는 여기 지수항으로 쓰지는 않죠. 1차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되면 반응 속도가 바로 2에 일성돼서 2배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을 구할 때는 이런 실험 데이터에서 한 물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놓고 다른 물질의 농도가 2배나 3배나 4배나 변화될 때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통해서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5쪽을 보면요. 이것과 관련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물 A와 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인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죠. 여기 스몰 k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 상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표는 이 반응에 대한 초기 농도에 따른 초기 생성 속도 또는 초기 반응 속도가 주어져 있고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또는 대학원 입시시험이나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초기 농도가 얼마로 줬을 때 초기 생성 속도, 초기 반응 속도가 얼마냐라는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이 반응에서 A의 농도를 실험 1과 2에서 일정하게 놓았을 때
B의 농도를 변화시켰어요. 몇 배로 변화시켰습니까? 2배로 변화시켰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몇 배가 되냐면은 2배로 됐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B의 농도가 2배인데 초기 반응 속도가 2배라는 것은 적어도 B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라고요? B에 대해서 1차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B의 농도를 이번에는 일정하게 놓고서 A 농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B의 농도가 0.020, 또 B의 농도가 0.020, 실험 1과 실험 4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A의 농도가 0.010에서 0.030으로 3배로 증가시켰죠. 그때 반응 속도를 봤더니 3배로 커졌어요. 이것으로 봐서 또 A에 대해서도 몇 차 반응이라고요? 마찬가지로 1차 반응이구나. 따라서 우리를 이것을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하면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 1차 반응. B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 그래서 반응 속도 법칙을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전체 반응 차수는요. 2차이구나. 전체 반응 차수는 2차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 일단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 맞죠. 그 다음 니은, 속도 상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 상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실험 1의 데이터든 실험 2나 3이나 4의 데이터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실험 1의 데이터를 대입을 해볼까요? 실험 1의 데이터를 이 반응 속도 법칙에 대한 것에다가 대입합니다. 실험 1에서 보니까 초기 반응 속도 얼마?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퍼 세컨드. A의 농도가 얼마? 0.010 몰 농도. B의 농도가 얼마? 0.025 몰 농도. 식이 한 개인데 미지수가 한 개죠. 속도 상수를 구할 수 있나요? 예, 속도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 그리고 속도 상수는 아직 모르죠. A 농도에 대해서 1차, B의 농도에 대해서 1차. 이렇게 해서 속도 상수를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니은의 보기 내용도 옳은 내용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속도 상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기 티귿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표에 있는 가의 데이터가 얼마냐라는 것을 구하라고 했죠. 실험 세 번째 것이에요. A 농도는 0.020입니다. B의 농도는 지금 몰라요.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초기 반응 속도가 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 퍼 세컨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초기 반응 속도 이거 속도 상수는 위에서 구했어요.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A의 농도 이만큼, B의 농도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 반응 속도가 이만큼이고 속도 상수 이것이고 A의 농도는 표현에 있는 내용 데이터를 대입하고 그리고 B의 농도는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식이 한 개고 미수가 한 개니까 가 값이 0.030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보기 기억, 니은, 티귿이 모두 옳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86쪽을 보면은요, 두 번째 섹션에서 아레누스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누스 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학을 강의하면서 화학에서는 특별하게 외워야 될 공식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라고 강조합니다. 화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공식을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주기율표를 1주기부터 시작해서 4주기까지 암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화학 공부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식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유도를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아레누스 식이죠. 속도 상수는 A가 자점률인자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 이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십시오. 두 번째 부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은 델타 G에 대한 식이 있었죠. 델타 G는 뭐를 델타 G라고 했어요?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델타 G라고 했죠. 또 델타 G를 델타 G0과 관련해서 표시해 보면은 RT, ln, Q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또 있어요.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마이너스 NF 그리고 전위라고 하는 이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델타 G에 관한 공식 한 부류와 아레누스식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레누스식은 속도 상수와 활성화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만일에 서로 다른 두 온도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활성화 에너지 값을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레노스식은 속도 상수 이퀄 자중률 인자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고 양변의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은 로가리즘 속도 상수 그리고 A에 대해서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은 로가리즘 A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로가리즘 값을 취하면은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서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로가리즘 속도 상수의 데이터로 놓는다라고 하면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로 표시가 될 수 있고 Y축 절편이 로가리즘 A죠. 보통 이게 반응 속도론에서 자준밀 인자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울기 값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X축이 T분의 1입니다. Y축이 로가리즘 속도 상수입니다. 그때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죠. 그러므로 기울기 값이 주어지거나 어떤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죠.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 R 곱하기 기울기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재 187쪽에 보니까 서로 다른 두 온도 조건에서의 속도 상수를 실험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 이 아레노스식의 로가리즘 값을 취한 것을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라지 T1이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스몰 K1을 실험적으로 측정했어요. 라지 T2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 스몰 K2를 실험적으로 측정했어요. 각각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게 된다라면은 여기 우변에 있는 로가리즘 A는 상쇄가 돼서 사라지겠죠. 좌변은 로가리즘 K1 빼기 로가리즘 K2가 그것은 로가리즘 K2분의 K1으로 적을 수 있어요. 또 우변에서는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묶어놓고서 위에 거 T1분의 1 빼기 밑에 거 T2분의 1. 자, 여기서 뭘 알고 있습니까? T1이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속도상수 K1을 알고 있어요. T2라고 하는 온도에서의 속도상수 K2를 알고 있고 기체 상수는 8.3145 줄 퍼 켈빈 모를 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87쪽 아래쪽에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 문제는요, 바로 앞에서 반응 속도 법칙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함과 동시에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반응에 대해서 표를 보니까 초기 분압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서 이 생성물의 초기 생성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반응물들이 기체들인 경우에는요, 농도로 표기하기보다도 부분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훨씬 쉽게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압력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몰 농도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응 속도 법칙을 구해야 되겠죠. 전체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 보면은 속도 상수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라요. 또 B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모르고 우리가 몇 차인지를 구해야 되겠죠. 실험 1과 실험 2의 데이터를 보면은 A의 부분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B의 부분 압력이 2배로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생성물인 C의 초기 생성 속도가 몇 배? 2배죠. B가 2배일 때 이 반응 속도가 2배만큼 증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B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이죠. 1차 반응이니까 1이라고 적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그냥 1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런 내용도 적지 않고 이렇게 생략하면 1이라는 의미죠. 또 실험 1과 실험 2의 데이터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실험 2와 실험 3의 데이터를 비교해 볼까요? 실험 2와 실험 3을 봤더니 B의 농도 또는 B의 부분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그때 A의 부분 압력이 2배로 증가됐는데 A의 부분 압력이 2배로 증가되니까 이 초기 생성 속도가 몇 배? 4배로 됐어요.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입니까? 2차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 전체 반응 차수는 3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먼저 기억,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니은, 반응 속도 상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 상수 값을 구하는 것은 여기 실험 1의 데이터든지 2나 실험 3의 데이터를 대입하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대입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 저는 실험 3이
A의 부분 압력, B의 부분 압력이 모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1로 나타나져 있어요. 그리고 C의 초기 생성 속도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C의 초기 생성 속도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osphere per second 이퀄 속도 상수 A에 대해서 얼마? 1.00 atmosphere 제곱 B에 대해서 1.00 atmosphere 또 1승 이렇게 나타나고 따라서 속도 상수를 쉽게 암산을 할 수가 있죠. 1.00 제곱해봐야 1이에요. 1.00 또 1승이니까 1이죠. 그래서 적어도 속도 상수 숫자로 따지면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구나. 그리고 단위를 보면은요. 여기는 atmosphere per second고 여기는 atmosphere가 제곱에다가 또 atmosphere가 있으니까 atmosphere가 어떻게 됩니까?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 상수 값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요. per atmosphere 제곱 그리고 second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보기에 니은을 보니까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per second 제곱 그리고 atmosphere 제곱 second라고 하는 니은의 설명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뭐가 주어져 있어요? 예, 기울기 값이 주어졌어요. X축이 T분의 1, Y축이 속도 상수일 때 기울기 이퀄 뭐라고요? 마이너스 R분의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구했잖아요. 이거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의 4승 켈빈. 그러므로 활성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R 곱하기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의 4승 켈빈이고 이때 R 값은 8.3145 줄 퍼 켈빈 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켈빈이 초고되면 결국 단위는 줄 퍼 몰 그리고 킬로줄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T것의 내용 활성화 에너지 값이 약 166 킬로줄 퍼 몰이라고 하는 내용이 옳습니다.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과 등것이 모두 옳기 때문에 예제 문제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89쪽을 보면은 촉매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촉매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반응 속도를 높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레누스식을 통해서 봅니다. 아레누스식에 의하면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은 자존율인자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로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얘를 A라고 하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 프로덕트 P를 생성하는 반응을 보고 속도 상수를 스몰 K라고 해봅시다. 라지 A라고 하는 물질의 개수를 스몰 A, 라지 B라는 물질의 개수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을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보면 속도 상수 곱하기 A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라요. 또 B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자점률인자 A 값 자체를 높인대요. 자점률인자 A 값 자체를 높이게 되면은 아레누스식에 하면은 속도 상수를 증가시키죠. 속도 상수가 커지게 되면은 반응 속도는 당연히 빨라집니다. 또는 이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응 경로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추죠. 활성화 에너지 자체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여기가 지수항이 마이너스 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작아지면은 이 지수함수 전체 값이 어때요? 커지게 되겠죠. 이게 커지게 되면은 뭐가 커집니까? 속도 상수가 커지죠. 속도 상수가 커지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가 작용되는 원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촉매가 사용됐을 때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자존율 인자를 증가시켜서 속도 상수 증가에 의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든지 또는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이 지수함수 값 전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속도 상수를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밑에 보니까 그래프가 나와 있죠.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 값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큰 반응입니다. 따라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촉매를 사용했더니 반응 경로가 앞에하고는 좀 다른 반응 경로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활성화 에너지 장벽 자체가 작아졌죠.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를 쉽게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반응 속도가 빨라지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촉매가 작용이 될 때는 촉매가 반응물하고 균일하게 잘 섞여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촉매를 균일 촉매라고 하죠. 또 촉매가 반응물하고 완전히 따로 놀아요. 분명히 같은 반응 용기 안에 있는데 촉매는 고체고 반응물은 기체다. 그러면 촉매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반응물은 기체니까 전체에 걸쳐서 흩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 바닥 쪽으로 이 존재하는 반응물들만 촉매하고 충돌하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용액 중이라도 촉매가 고체면은 아무리 잘 저어주더라도 이 고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것이 존재할 텐데 그것들과 반응물들 간에는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을 할 수 없겠죠. 그걸 우리는 불균일 촉매 반응이라고 합니다. 먼저 균일 촉매 반응인데 어떻게 하면은 촉매하고 반응물하고 균일하게 섞일까요? 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촉매도 기체고 반응물도 기체예요. 기체는 항상 확산에 의해서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서 균일 촉매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일 촉매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 기체 반응물과 촉매가 기체인 것. 여기서는 O2하고 NO가 반응해서 NO2가 되고 또 NO2가 NO와 OO로 되고 O가 O2 분자와 반응해서 이 오존 분자가 생성되는 이 반응인데 여기서 누가 촉매냐면은 NO라고 하는 것이 촉매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정의를 내리겠지만 촉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분명히 반응물로 사용되는데 그 위에 단일 단계 반응이나 또 그 단계에서 바로 생성돼서 알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NO가 반응했죠. 그 위에 그대로 재생이 됐잖아요. 자신의 알짜 변화가 없죠. 이걸 이제 촉매라고 하는데 이 촉매 NO하고 O2 반응물하고 어때요? 다 기체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혼합되면서 균일 촉매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균일 촉매 반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용액 중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수용액 중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도 용매 중에 용해가 잘 되고 촉매도 용매 중에 용해가 잘 된다라면은 균일 촉매 반응이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니까 두 번째 예 액체 용매에 잘 용해되는 촉매와 용질이라고 해 있고 과정 1에서 보니까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하고 촉매로 작용하고 있는 요오드와 이온이 모두 물에 잘 용해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물에 잘 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에서 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균일 촉매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불균일 촉매 반응은 반응물이나 촉매 중에 한 개라도 고체가 존재한다면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어서 불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물이 기체입니다. 반응물이 기체예요. 그때 촉매를 봤더니 촉매가 고체 물질이더라. 따라서 이 고체와 반응물 기체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어서 불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균일 촉매 그러면은 항상 떠올리세요. 촉매가 보통 고체인 경우가 많은데 촉매가 고체든지 반응물 중에 한 개라도 고체면은 항상 불균일 촉매 반응이다. 여러분들 교재 189쪽 밑에 보면은 표가 나오고 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반응물들과 촉매 봤을 때 반응물들은 다 기체인데 촉매들은 고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불균일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90쪽 반응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이 되는 전체 과정을요, 어떻게 변화되는가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 또는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한 개의 전체 반응을 두 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정의 1번보다는 정의 2가 여러분들이 좀 더 와닿죠. 정의 1번은 사전정의 정의인데 정의 2는 이 반응 메커니즘의 실체를 본 것이에요. 자, 전체적인 반응이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들 교재 191쪽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191쪽을 봤더니 NO2하고 CO가 반응을 해서 NO와 CO2를 생성을 합니다. 전체 반응식에서는 최초의 반응물이 누구냐, 또 이것들이 다 반응한다라면 최종 생성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NO2하고 CO가 어떻게 충돌해서 어떤 식으로 중간에 뭔가를 형성하면서 이 최종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가는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므로 전체 반응식은 최초 상태의 반응물의 종류와 그 물질들의 몰수, 즉 개수예요.
최종 상태의 생성물의 물질의 종류와 몰수, 개수가 표시된 것. 이것이 바로 전체 반응식입니다. 이 전체 반응식을 각각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렇게 됐어 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단계들을 뭐라고 하냐면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반응식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 이런 것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190쪽에 정의 2번.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또는 전체 반응식을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식으로 분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단일 단계 반응식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분자들이 이렇게 땅 충돌을 해야 반응이 진행돼라고 표시하는 것. 이걸 단일 단계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전체 반응식은 이미 이야기했죠. 최초 상태의 반응물의 종류와 개수, 최종 상태의 반응물의 개수만 정확하게 표시된 것. 그것이 전체 반응식이고 우리가 화학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제가 반응식을 적으면서 설명했는데 그것들이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다 전체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내용을 봤더니 여기 단일 단계 반응식, 전체 반응식 밑에 이제 반응 중간체하고 촉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반응 중간체는 줄여서 그냥 중간체, 또 반응 촉매를 줄여서 촉매라고 합니다. 반응 중간체는 한 개의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 생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는 화합물, 그걸 우리가 반응 중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촉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속도에 분명히 영향 미쳐요. 근데 자신의 알짜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촉매라고도 하고, 또는 반응 중간체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면은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반응물로 사용했는데 그 단계에서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후의 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짜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응 촉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요,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만 표시가 돼요.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시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전체 반응식을 구성하는 단일 단계 반응식을 다 더하다 보면은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 그 더한 식에서 좌변, 우변에서 각각 소구가 되어서 날아가죠. 그래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반응 중간체와 촉매는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자 도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분자 도우라고 하는 것은 단일 단계 반응에서 직접 분자들이 몇 개가 충돌해야 반응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어떤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가 단일 단계 반응에서 빵! 충돌하면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A 한 개와 B 한 개가 충돌해서 반응 진행되면은 이 분자도는 2가 돼요. 그런데 A가 스스로가 그냥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은 A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자도는 얼마? 1이 되겠죠. 아주 가끔씩 A라는 분자 하나, B라는 분자 하나, 또 C라는 분자 한 개가 한꺼번에 충돌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분자도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목길을 나서는데 우연히 누군가하고 충돌하는, 그러니까 두 분자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가끔씩 당하지만 내가 골목길을 나설 때 그리고 또 이쪽 골목길로 나오는 어떤 한 사람, 또 저쪽 골목길로 나오는 한 사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경우는 사실 확률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도 잘 없죠. 그래서 3분자 반응이 흔하지는 않지만 3분자 반응도 가끔씩 있습니다. 보통은 두 개의 분자가 한꺼번에 충돌하면서 이루어지는 2분자 반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분자도가 2인 반응이 많죠. 여기서 단일 단계 반응을 봤더니 개수가 1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1분자 반응. A와 B가 각각 한 개씩 충돌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자도가 2다 또는 2분자 반응, 또는 3개가 한꺼번에 충돌한 경우는 3분자 반응, 또는 그것을 분자도가 3이다라고 표시하겠죠. 그리고 단일 단계 반응식에서는요, 실제로 그 분자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할 때 그 분자도 개수가 그대로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지수항이에요. A만 반응하니까 A 개수 1이죠. 농도 반응 속도 법칙에서 1이에요.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가 충돌할 때는 반응 속도 법칙에서 이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에서 A 농도에 대해서 1차, B의 농도에 대해서 1차입니다. A가 2개, B가 1개씩 충돌할 때는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보면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죠. A 하나, B 하나, C 하나가 충돌하면 각각에 대해서 1차 반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것은 실제로
분자들이 이렇게 충돌해서 전체 반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단일 단계 반응의 이 식에서 있는 농도의 이 단일 단계 반응에서 물질들의 앞에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농도의 치수항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90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Rate Controlling Step이라고 나오고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나오죠. Rate Controlling Step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니셜을 따서 RCS라고 표현하고,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하면은 이니셜을 따서 RDS라고 표현하고, 모두 소문자로 표현하거나 또는 모두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Rate Determining Step이다, 모두 소문자로 RDS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거나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요, 한 개의 전체 반응들이 두 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묘사가 될 때 유난히 속도가 느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해요. 그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전체 반응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또는 잡아먹는 반응 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요, 191쪽에 두 가지 타입의 반응을 분류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먼저 봅시다. NO2가 CO와 반응해서 NO와 CO2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 반응식이에요. 전체 반응식이고 이것의 속도 상수를 스몰 k다라고 나타내 보면은 이것의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는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 보면은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의 곱이죠. 그때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이 농도의 치수항이 뭐가 될 건가는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NO2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1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CO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1차는 아니에요. 여기 NO2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 C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일까는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을 앞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두 번이나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 전체 반응이 반응 메커니즘으로 이 표시가 되어 보니까 다음과 같더라. NO2와 NO2가 먼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개가 충돌해서 NO와 NO3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형성된 NO3라고 하는 것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누구하고 반응하더라고요. CO라는 분자와 반응을 하면서 NO3는 다시 NO2로 돌아갔어요. CO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충돌하면서 O 원자를 받아서 CO2로 변화가 됐죠. 이렇게 전체 반응이 두 개의 단일 단계 반응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이것을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표시를 하죠. 각각의 단일 단계 반응에 대해서도 반응 속도 법칙을 적을 수 있을까요? 예, 적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함수를 스몰 k1,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함수를 스몰 k2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단일 단계 반응에서는 이 물질들의 개수가 바로 농도의 치수항이 된다고 했죠. NO2에 대해서 개수가 얼마입니까? 2죠. 따라서 NO2에 대해서 2차 반응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K2 곱하기 NO3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1차, 또 CO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1차. 그래서 각각 1차, 1차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굉장히 느린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빠른 반응이었어요. 보통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꽤 크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이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체 반응 속도를 묘사하는데, 전체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반응 속도 결정 단계, Rate Determining Step의 속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 반응은 실험적으로 몇 번째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인 걸 아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바로 첫 번째 단계이더라, Rate 1이더라. 첫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K1 곱하기 NO2에 대해서 2차 반응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보는데 원래 전체의 반응 속도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반응 속도 법칙으로 표현해보면 속도 상수 곱하기 NO2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죠? CO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 속도가 곧 전체 속도하고 같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의 이 K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고요? 예, K1이더라. 그리고 NO2에 대해서 몇 차인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몇 차더라고요? 2차이더라. 그리고 여기 반응 속도 결정 단계 보니까 CO가 없죠. 왜 없을까요? CO에 대해서 0차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차면은 어떤 수의 0승이든지 간에 1도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N 값은 얼마더라? 예, 0이더라. 그래서 0승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인 경우에 전체 반응 속도를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1쪽을 보면 이번에는 전체 반응이 2개 이상의 단일 단계 반응식으로 분리돼서 묘사가 됐을 때 적어도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아니에요. 두 번째든지 또는 세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때는 전체 반응 속도 법칙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 자, 그 예로서 NO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NO2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NO와 O2가 반응해서 NO2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반응 메커니즘으로 표시를 했더니 첫 번째 단계에서 NO와 NO끼리 먼저 충돌을 해서 N2O2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의 중간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N2O2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누구하고 반응해요? 아직 반응하지 않은 O2하고 반응을 해서 NO2 두 분자를 형성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반응식을 단계 1, 단계 2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 이것을 우리는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할까요?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를 스몰 k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는 속도 상수 곱하기 NO의 개수가 2라고 해서 NO에 대해서 2차가 아니에요. O2의 개수가 1이라고 해서 O2에 대해서 1차가 아니에요. 몇 차인지를 반드시 실험적으로 구해야 되죠. 아직은 몰라요. NO에 대해서 M차, 그리고 O2에 대해서 N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M 값이 얼마냐, N 값이 얼마냐, K 값이 얼마인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빠른 반응이래요.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느린 반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대부분의 반응 시간을 잡아먹는 속도 결정 단계이라는 거죠.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근사적으로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와 같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일단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하죠. 두 번째 단계 반응 속도 상수 K2 곱하기 반응물이 N2O2하고 O2가 있죠. N2O2도 있고 O2도 있습니다. N2O2에 대해서 개수가 1이니까 N2O2에 대해서 몇 차? 1차. O2에 대해서도 개수가 1이니까 1차. 각각 1차, 1차 표현됐어요.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N2O2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 중간체예요. 한 단일 단계 반응에서 생성됐다가 그 이후에 단일 단계 반응에서 사라지는 반응 중간체는 우리가 그 농도를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전체 반응 속도 법칙에서 표현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여기 N2O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 반응식에 있는 NO나 O2를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나타낼까?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빠른 반응이에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우 빠른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일 단계가 매우 빠른데 그것은 첫 번째 단계가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요. 비교적 낮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가 비교적 쉽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두 번째 단계를 가려고 하니까 두 번째 단계는 굉장히 느리죠. 왜 느릴까요? 이 N2O2하고 O2가 반응해서 NO2로 변화가 되는데 활성화 에너지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잘 넘어가지를 못하죠.
자, 잘 못 넘어가니까 다시 이제 이것들이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역반응,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역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N2O2 이렇게 오고 또 아직도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와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활성에너지 장벽이 높아서 못 넘어가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왔다 갔다 못 넘어가고 하다가 충분히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을까요? 예,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이미 어때요?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면은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평형 상태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습니다.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도 반응 속도 법칙으로 묘사하면은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물의 농도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누가 반응물입니까? N2O2. 그것의 속도 상수는 K-1이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승. 이렇게 묘사하고서 여기 N2O2를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양변을 K-1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전체 반응의 속도는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하고 이 속도 결정 단계가 두 번째 반응의 이 속도더라. 두 번째 반응 단계더라.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는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여기 문제가 N2O2가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2O2 대신에 이제 뭘 대입하면 됩니까? K-1분의 K1NO2, NO에 대해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여기 속도 상수끼리 같이 묶어서 표현하고 난 다음에 NO2에 대해서 몇 차예요? 2차, O2에 대해서 1차라고 하는 것을 구했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전체 반응의 개수가 NO2에 대해서 2이기 때문에 2차가 아니에요. O2에 대해서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차는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 스몰 k 그리고 NO에 대해서 2차, O2에 대해서 1차 이렇게 묘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 194쪽에 있습니다. 194쪽. 다음은 A와 B가 반응을 해서 C로 생성되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주어져 있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A가 반응을 해서 2D로 쪼개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D와 B가 반응해서 E를 생성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또 D와 E하고 반응해서 C로 생성하는 이런 반응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느린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느린 단계가 바로 속도 결정 단계입니다. 전체 반응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 속도와 근사적으로 같고 여기서는 속도 결정 단계가 몇 번째 단계이더라고요. 두 번째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의 반응 속도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 보면은 속도 상수 K2 그리고 반응물 D, 반응물 B가 있는데 D에 대해서 몇 차? 1차 반응. B에 대해서 몇 차? 1차 반응. 근데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D가 생성된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 또 세 번째 단일 단계 반응에서 소멸되는 뭡니까? 중간체죠. 우리 중간체를 일반적으로 반응 속도 법칙에서 나타내지 않잖아요. 전체 반응물은 누구냐면은 A, B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 반응물 A, 전체 반응물 B를 통해서 반응 속도 법칙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D 대신에 A 또는 B로 나타내는데 두 번째 단계가 느린 단계고 그 앞에 첫 번째 단계가 빠른 반응이죠. 자,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무슨 상태에 도달하고 남을까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두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속도 결정 단계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사하는 것을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사전평형 근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사전평형 근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 해설을 보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이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남더라.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반응물은 누구냐면요. A예요. 속도 상수는 K1이죠.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은 역반응의 반응물은 D예요. 개수가 2니까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날 때는 농도에 대해서 차수가 2차가 되겠죠. 속도 상수는 K-1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정반응의 속도 이퀄 역반응의 속도더라.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냈죠. 우리는 지금 뭐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T를 없애려고 하죠. 양변을 K-로 나눠주면은 T의 제곱은 이렇게 나타내고 또 T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의 농도가 여기 루트 K-1분의 K1 그리고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인데 이것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예,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자, 감독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어요. 자,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A에 대해서 몇 차라고요? 2분의 1차이죠. 그리고 B에 대해서 몇 차입니까? B에 대해서 1차예요. 그리고 지금 속도 상수가 K-1분의 K1의 제곱근 곱하기 K2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게 지금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입니다. 자,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억을 봤더니 K1과 K-1의 단위가 같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먼저 볼까요? 여기 K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단일 단계 반응의 속도 상수. 자, 개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1차 반응의 속도 상수예요. 그리고 역반응은 여기 2D가 반응해서 진행되고 개수가 2니까 몇 차 반응? 2차죠. 1차 반응의 속도 상수와 2차 반응의 속도 상수는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를 앞에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데 여기서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M 더하기 N이 얼마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A에 대해서 반응 차수가 M, B에 대해서 반응 차수가 여기 N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봤더니 M 값은 얼마? 2분의 1이죠. N 값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N 값은 여기서 생략하고 있고 1이기 때문에 생략했어요. 따라서 M 더하기 N은 2분의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분의 3 또는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은의 보기 내용은 옳습니다. 이 반응 전체의 속도 상수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티귿의 보기 내용도 옳죠. 여기 194쪽의 예제 문제에서는 니은과 티귿이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5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195쪽에 있는 5번째 섹션 적분 속도식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적분 속도식부터 반응 속도론 그리고 화학 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계속 연이어서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